10년 전 도쿄 하늘에 거꾸로 된 성이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순간 일본 곳곳에 던전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자신 안의 만화가 깨어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은 마법사로 알려지게 되었고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던전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마법사의 재능은 만화의 색깔로 판단됩니다. 보통은 한 가지 색깔의 재능을 보이지만 드물게 두 가지 색깔을 다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이라는 특별한 사람은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가지 색깔을 다룹니다. 엄청난 힘 덕분에 카이는 무시무시한 악마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악마의 창을 휘둘러 공격을 가하고 강력한 악마를 쉽게 물리쳐 땅에 쓰러뜨립니다. 카이는 악마가 쓰러진 후 뿜어낸 루비스톤을 줍습니다. 그러다 형 레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루비를 던지며 주우라고 명령합니다. 이 냉혹한 소녀는 퍼플킹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레벨은 89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 중 한 명입니다. 한편 레이는 재능이 없고 완전히 무색인 무능한 마법사로 이 세계에서는 드문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는 마법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받는 창피함을 웃어넘기며 동생 파티에서 짐꾼으로 일하며 보석을 모으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 스킬을 각성하고 쓸모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파티는 계속 던전을 탐험하고 마침내 보스방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다른 악마들이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스를 물리치는 것은 쉬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감에 차서 악마 보스의 둥지로 들어가지만 레벨을 알 수 없는 신비한 시공간의 신 크로노스를 발견합니다. 카이는 크로노스를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며 자신감 있게 적을 향해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악마의 창을 휘두르고 신은 공간 포털에서 칼을 뽑아 단 한 번의 빠른 움직임으로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크로노스는 감정이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카이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불신에 사로잡힙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크로노스는 순식간에 그를 소멸시킵니다. 레이와 함께 있던 파티원들은 충격을 받고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레이는 위대한 퍼플킹인 형이 순식간에 쓰러졌다는 사실에 몸을 떨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들 앞에 서서 남은 파티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위협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들 중 2명은 다음에 죽을까 봐 두려워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크로노스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는 퍼플킹에게 그랬던 것처럼 즉시 그들의 생명을 끝냅니다. 모든 동료가 쓰러지자 레이는 공포에 질려 쓰러집니다. 크로노스는 그의 시선을 돌려 레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마치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듯이 그가 완전히 무색이라고 말합니다. 레이는 주먹을 꽉 쥐며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지금 죽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는 칼을 뽑아 용감하게 불패의 신에게 맞섭니다. 프라나스는 무색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싸우려는 레이를 조롱하며 이협적인 웃음을 터뜨립니다. 레이는 크로노스를 이길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칼을 들어 적을 향해 겨누며 몸을 떨었습니다. 신은 장난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레이를 시험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즉시 그를 무력화시키는 공격을 가합니다. 그러자 신은 조롱하듯이 사과하고 시간이 되감겨 레이의 팔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복됩니다. 레이는 너무나 빨리 치유된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크로노스는 불덩이를 만들어 그에게 던집니다. 신은 레이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를 지옥불로 휩싸 고통을 음미한다고 말합니다. 재빨리 생각한 레이는 크로노스가 사용했던 칼을 발견합니다. 그는 땅에서 칼을 집어들고 지옥불을 헤쳐나갑니다. 그의 몸이 녹아내리기 시작하자 크로노스는 재미있다는 듯이 지켜봅니다. 하지만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레이가 그에게 다가가 심장을 꿰뚫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레이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는 어떻게든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크로노스는 또다시 시간을 되돌리는 스킬을 사용해 죽음을 피합니다. 크로노스는 레이의 절망을 비웃으며 그를 단순한 오락거리로 취급합니다. 절망에 빠진 레이는 무릎을 꿇고 포기할 준비를 하며 패배자처럼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나 시간과 공간의 신이 검은 스킬의 봉인을 해제했으며 레이가 스킬 드레인이라는 추가 스킬을 획득하여 스킬을 성공적으로 훔쳤다고 알려줍니다. 되감기. 레이와 크로노스는 모두 그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레이는 지체 없이 되감기를 활성화합니다. 시간이 그들 주변에서 왜곡되고 레이가 동시에 회귀 스킬을 사용하면서 크로노스의 존재는 지워집니다. 필사적으로 되감기를 활성화한 후 레이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바라보며 방금 일어난 일에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회귀 스킬이 발동되면서 크로노스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릅니다.
그 순간 한 신비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시간과 공간의 신을 이길 만큼 강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크로노스를 진정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믿는 레이에게 회귀 스킬을 맡겼습니다. 레이는 깜짝 놀라 깨어나 자신이 더 어려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방 창밖을 내다보고 거꾸로 된 성이 여전히 하얗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새까맣게 물들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은 7년 전까지 순수한 흰색을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검게 물들었고 결국 문이 열려 시간과 공간의 신의 둥지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싸움에서 이겼고 되감기 스킬을 훔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자신이 7년 전 과거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스킬창을 열자 시스템이 팝업되고 되감기는 사라지고 스킬 드레인만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기뻐합니다. 이전 타임라인에서는 어떤 스킬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마법사 시험 알림이 울립니다. 나중에 그는 마법사 협회 본부가 있는 도쿄역 앞 치요다구에 도착합니다. 그는 건물이 완전히 새 건물처럼 보이는 것에 놀랍니다. 바로 그때 그의 동생의 신복인 오이켄 고토가 그를 무색이라고 부르며 그의 관심을 끕니다. 그들은 그가 다시 마법사 시험을 보려고 하는 것을 조롱하며 그와 같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시도해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레이에게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시도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법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는 태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란 두 신복을 지나쳐갑니다. 한편 시험 감독관인 히나타는 레이가 또다시 마법사 시험을 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몹시 화를 냅니다. 그녀는 그가 고집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도 그녀는 그를 시험실로 안내하고 그는 합격하기 위해 고블린으로부터 3개의 마법석을 모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킬을 각성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이는 예전에 37레벨의 붉은 모자 몬스터가 던전에 갑자기 나타났던 것을 기억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붉은 모자가 다시 나타난다. 히나타는 몬스터의 출현에 충격을 받고 레이에게 도망치라고 재촉하며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이전 시간대에서 히나타가 붉은 모자를 이기지 못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녀는 그가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끌었고 그 결과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 사건으로 그녀의 마법사 경력은 끝났고 오랫동안 그는 그녀의 운명에 대해 자책했다. 그는 눈앞의 몬스터를 분석하면서 몬스터가 물리적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낸다. 그는 재빨리 스킬 흡수를 사용하여 붉은 모자의 신체 강화 능력을 훔친다. 신체 능력이 향상된 그는 몬스터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몬스터를 반으로 자르고 성공적으로 제거한다. 히나타는 레이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붉은 모자를 물리친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레이는 스킬 흡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는다. 히나타는 그에게 어떻게 한 건지 묻는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상황을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당황한다. 순간적으로 그는 그저 우연히 그 생물을 물리쳤다고 말하지만 여자는 믿지 않는다. 그녀는 불규칙한 몬스터가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취소해야 하고 본부의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레이는 붉은 모자를 처치하고 얻은 금색 만화석을 집어들고 2개의 만화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히나타는 그에게 시험에 대해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더 많은 고블린이 나타난다. 그들은 레이에게 달려들지만 레이는 단 한 번의 검격으로 그들을 물리친다. 히나타는 그 모습을 보고 기절한다. 그는 그녀에게 고블린으로부터 얻은 만화석이 계산되느냐고 묻는다. 여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비명을 지른다. 나중에 그들은 마법사 본부 입구로 돌아가고 히나타는 레이에게 마법사 면허증을 준다. 레이는 면허증을 들고 마침내 면허증을 얻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을 느낀다. 그는 10년 동안 동생 카이의 짐꾼으로 노예처럼 지냈던 시간을 떠올린다. 그는 마침내 마법사가 되었다는 안도감을 느낀다. 히나타는 그에게 만화석 교환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여준다. 레이는 만화석이 처치된 몬스터에게서 떨어지며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귀중한 자원이며 협회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제 A랭크 몬스터를 물리쳤으니 꽤 많은 돈을 벌었을 거라고 레이는 생각한다. 그는 교환 종이에서 실제로 300만의 통화를 벌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히나타는 붉은 모자를 물리쳤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더 강력한 몬스터를 물리치라고 격려한다. 레이는 던전 입구로 향한다.
그가 가까워지자 상태 창이 그에게 입구가 그만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고 알려준다. 그는 전에 혼자 던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히나타가 지난 시간대에서 부상을 입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자신을 향해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과 비교하며 이제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만화로 만들어진 거대한 손이 갑자기 뒤에서 그를 붙잡고 제지한다. 오이크의 지딤이 밝혀지고 그는 고도와 함께 레이에게 그가 무색이기 때문에 던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레이는 그들에게 이미 시험에 합격했고 이제 혼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알린다. 오이크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의 머리를 잡고 그에게 스킬을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레이는 만화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의 신체 강화조차도 그것을 깨뜨릴 만큼 강력하지 않다. 대신 그는 오이크의 얼굴을 정통으로 박치기 한다. 그것은 그가 그의 만화 손 스킬을 훔치게 하고 그를 잡고 있는 손을 사라지게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런 다음 그는 만화 손을 소환하여 오이크를 제지한다. 오이크는 그가 정말로 각성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한편 고도는 레이에게 불덩이를 던진다. 레이는 신체 강화를 활성화하여 불덩이를 쳐낸다. 그런 다음 그는 고도를 때려 날려 벽을 부순다. 두 상대 모두 레이가 이중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레이는 훔친 불덩이 스킬을 활성화하고 그는 2가지 이상의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고도는 레이가 세 번째 색상인 빨간색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레이는 손을 뻗어 불덩이로 고도를 때리려고 하지만 고도는 피한다. 한편 오이크는 만화 손에서 풀려난다. 레이는 그들에게 여전히 싸우고 싶냐고 묻는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고 도망친다. 레이는 곧 동생 카이가 레이의 새로운 능력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동생이 자신을 개처럼 대하고 항상 짓밟았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카이가 레이의 각성에 대해 알게 되면 카이가 자신을 짓밟으려고 할까 봐 걱정한다. 그는 또한 곧 뒤집힌 성던전이 열릴까 봐 걱정한다. 그는 잠시 잊으려고 노력하고 던전 문을 연다. 문이 열리자 밝은 파란색 불빛이 드러난다. 레이가 들어간다. 던전 홀을 걸으면서 레이는 스킬을 배우고 마나 풀을 늘리기 위해 레벨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레벨을 올리면 얼마나 많은 마나를 제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한다. 불꽃 마법사로 알려진 몬스터가 그의 앞에 나타난다. 레이는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불덩이를 소환한다. 마법사도 불덩이를 던지지만 한 번에 여러 개가 있고 훨씬 더 크다. 레이는 레벨 차이가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몬스터는 마법사의 불덩이를 발사하고 레이도 자신의 불덩이를 발사해야 한다. 레이의 불덩이가 몬스터의 불덩이 중 하나에 맞지만 더 많은 불덩이가 여전히 그에게 다가온다. 그는 그들의 방향에서 뛰어내려 피한다. 그는 정면 승부로는 그 생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마법사를 향해 달려간다. 마법사는 마법을 발동한 후 2초 동안 무력해지기 때문에 긴장한다. 레이는 강화된 힘을 활성화하고 생물의 얼굴을 때린다. 알림창은 그가 몬스터의 불덩이 스킬을 성공적으로 훔쳤다고 알려준다. 마법사는 펀치의 데미지로부터 다시 일어나 더 많은 불덩이를 소환하려고 한다. 마법사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당황한다. 그런 다음 레이는 그 생물에게 많은 불덩이를 발사하여 마법사를 불꽃의 토네이도에 휩싸이게 한다. 그 생물의 패배와 함께 많은 알림창이 떠올라 레이가 여러 번 레벨업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는 살펴보고 그의 이전 레벨 8이 레벨 12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그에게 터널로 더 들어가 적어도 30레벨까지 레벨을 올리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여정 동안 그는 여러 몬스터와 싸워가며 레벨을 올렸습니다. 결국 그는 이미 27레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레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그를 던전 가장 깊숙한 곳으로 이끌어 최종 보스의 문에 도달하게 합니다. 그는 천천히 문에 손을 얹고 엽니다. 그곳에서 그는 악마 해골 악마와 2마리의 날아다니는 인프를 발견합니다. 레이는 그들이 모두 자신보다 높은 레벨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는 그에게 그들의 능력을 더욱 훔치도록 동기를 부여할 뿐입니다. 그는 보스를 향해 돌진하여 해골 악마를 때립니다. 주먹은 해골 악마의 마법 장벽에 막힙니다.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안 레이는 다시 물러섭니다. 마나 장벽 때문에 몬스터의 능력을 훔칠 만큼 충분히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해골 악마는 으르렁거리며 레이에게 돌진합니다. 레이는 악마의 공격을 피합니다.
상대가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고 그는 방금 배운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느낍니다. 레이는 인프들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중 하나를 향해 뛰어올라 턱을 때립니다. 그러자 알림창에 그가 생물의 얼음 바늘 능력을 성공적으로 훔쳤다고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 그는 화염구를 활성화하여 인프에게 발사합니다. 생물이 불타고 있는 동안 레이는 다른 인프에게 다시 집중하고 얼음 바늘을 발사합니다. 얼음창은 인프의 정중앙을 꿰뚫고 등을 관통합니다. 두 인프를 제거한 레이는 다시 해골 악마에게 주의를 돌립니다. 보스 몬스터는 허공에서 더 많은 인프를 소환합니다. 인프들이 레이에게 달려들지만 즉시 패배합니다. 그들을 물리치고 그는 28레벨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알림이 나타나 그가 더 나은 마나 제어를 얻었고 이제 스킬 합성을 잠금 해제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레이는 오른손에 얼음 바늘을 소환하고 왼손에 화염구를 소환합니다. 그런 다음 스킬 합성을 사용하여 파란색과 빨간색 요소의 소용돌이로 융합합니다. 그런 다음 몬스터를 향해 돌진하여 화염창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공격을 시작합니다. 보스 몬스터는 장벽을 사용하여 막지만 이번에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로 인해 레이는 보스를 만져 마나 장벽 기술을 훔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보스를 때리고 그 결과 보스의 신체 강화 힘을 훔치게 됩니다. 이제 몬스터는 약해졌습니다. 레이는 화염창 기술로 공격하여 해골 악마를 태워 없앱니다. 해골 악마의 유해에서 녹색 마나 스톤만 남습니다. 보스가 패배하면서 레이는 훨씬 더 레벨업합니다. 그는 스킬 합성을 통해 스킬을 결합하여 훨씬 더 강력한 스킬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합니다. 그는 녹색 마나 스톤을 잡고 앉아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자 알림창이 갑자기 나타나 그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스킬 수를 늘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레벨에 도달했음을 알려줍니다. 이전에는 3개의 스킬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법사 협회로 돌아가고 히나타는 그가 해골 악마를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단 하루 만에 33레벨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랍니다. 그녀는 그의 레벨이 그가 이미 B랭크 마법사가 될 자격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카이는 이 말을 엿듣고 히나타에게 나타나 이것이 일종의 실수임에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모습은 레이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카이는 히나타에게 그의 형은 단 하나의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랭크 B 마법사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히나타는 그에게 레이가 실제로 붉은 모자와 해골 악마를 물리쳤다고 알립니다. 카이는 분노로 레이를 봅니다. 그 미치광이는 주먹 힘을 강화하는 에너지를 활성화하여 레이를 때립니다. 그 충격은 구경꾼들을 압도하는 폭발과 같습니다. 그러나 레이가 장벽으로 막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카이에게 빈정거리는 말투로 그의 공격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카이는 이제 레이가 깨어났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압니다. 그는 레이에게 이제 몇 가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거만해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카이는 그를 시험해보기 위해 결투를 신청합니다. 히나타는 카이에게 싸우지 말라고 촉구하지만 그는 형이 정말 B랭크 마법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레이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B랭크 자격이 실제로 거짓이라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생각하고 나서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자신감은 카이를 짜증나게 합니다. 두 형제는 경기장으로 향하고 방 건너편에서 서로를 쳐다봅니다. 레이는 레벨 30에서 3개의 콤보 스킬만 할 수 있고 카이는 레벨 50에서 5개의 스킬을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가 그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를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레이는 얼음 바늘을 소환합니다. 카이는 화염구 4개를 소환하여 응답합니다. 레이는 얼음창을 던지고 이는 화염구와 만납니다. 요소들이 닫혀 폭발합니다. 레이는 연기를 가림막으로 사용하고 연기가 거치자 그는 이미 카이를 때리려고 합니다. 카이는 자신의 형이 노란색 스킬로 강화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레이는 카이가 현재 단 하나의 공격만 할 수 있는 충분한 마나를 가지고 있다고 추론합니다. 레이는 스킬 합성을 활성화하고 화염창을 소환합니다. 카이는 그가 3가지 색상의 스킬을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을 보고 다시 충격을 받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레이의 돌진을 막기 위해 화염구를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레이를 몇 미터 뒤로 밀어냅니다. 상대의 기본 화염구 스킬이 합성된 화염창을 압도할 만큼 충분하다는 사실에 레이는 충격을 받습니다. 카이는 그가 자신과 비교하여 다른 수준에 있다고 말합니다. 카이는 화염구를 퍼붓고 레이는 피합니다. 레이는 다시 화염창을 던집니다.
카이는 화염구로 반격하여 창을 파괴합니다. 레이는 장벽을 사용하여 화염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만 장벽이 깨지고 폭발로 인해 뒤로 날아갑니다. 카이는 지금 머리를 숙이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흥분해서 죄송하다고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레이는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포기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고 다시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카이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죽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는 오버클럭이라는 스킬을 활성화시켜 방안을 압도할 정도로 밝은 빛의 거대한 문양을 소환한다. 카이는 그 스킬로 화염구를 10개나 한 번에 소환한다. 레이는 오버클럭이 그의 형을 최강으로 만드는 스킬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그를 다른 왕들보다 마나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왕으로 여긴다.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레이는 상대가 오버클럭을 사용하기를 기다려왔다고 선언한다. 레이는 두려움 없이 카이에게 달려간다. 그는 카이만이 한 번에 10번 연속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회상하며 공중으로 뛰어오른다. 카이는 공중에서 피할 수 없다며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화염구 10개를 발사한다. 레이는 날아오는 것을 보고 마나 손을 사용하여 땅을 움켜쥔다. 카이는 그가 또 다른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란다. 땅을 움켜쥐는 것으로 레이는 화염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한 공격 후 쿨다운 상태인 카이에게 가까워진다. 그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그의 얼굴을 정통으로 때린다. 너무 강력한 펀치에 카이는 뒤로 날아간다. 적중과 함께 레이는 그의 오버클럭 스킬을 성공적으로 훔쳤다. 그는 이제 카이에게 남은 궁극기가 없으니 이겼다고 생각한다. 카이는 다시 일어나 그 어느 때보다 화가 나 있다. 그 남자는 자신의 보라색 원소로 악마의 창을 소환한다. 레이는 그것이 보라색의 가장 강력한 스킬이라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한다. 악마의 창이 레이에게 던져진다. 그는 피하지만 공격 속도가 위협적이다. 카이는 악마의 창 2개를 더 소환한다. 레이는 이제 보라색 왕이 진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창들을 피하지만 벽에 몰린다. 레이는 화염창을 발사하고 카이는 악마창으로 맞받아친다. 랜스. 창들이 만나 폭발하지만 레이는 폭발에 더 가까이 있어 폭발을 더 크게 느낀다. 그로 인해 그는 뒤로 밀려 뒤에 있는 벽이 부서진다. 그는 부상을 입고 지쳐있다. 카이는 자신이 최강이며 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건방졌다고 선언한다. 레이는 지금은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훔친 보라색 스킬에서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오버클럭을 활성화한다. 카이는 그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란다. 레이는 마나 용량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알림창은 마나 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검은색 스킬 합성을 잠금 해제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레이는 승리 카드를 찾았다는 듯 미소를 짓는다. 그는 빨강, 파랑, 노랑을 합쳐 스킬 합성을 하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자 혼합물은 그의 손바닥에서 검은 에너지로 변한다. 카이는 그가 검은 마나를 잠금 해제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한편 레이는 모두가 그가 3가지 색 중 어느 것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던 것을 회상한다. 그는 그들이 모두 틀렸다고 자신에게 말하며 자신이 다크 메이지라고 선언한다. 낯선 마나 색깔의 충격을 받은 카이는 어둠의 창을 발사해 동생을 밀어낸다. 그들은 레이의 얼굴을 향해 곧장 날아왔지만 그는 두려움 없이 그들을 맞이했다. 눈을 번뜩이는 절대적인 집중력으로 그는 불꽃으로 그들을 태워버리고 앞으로 돌진한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전에는 무색이었던 마법사가 지금은 보라색 왕의 주문을 뚫고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강력한 공격을 만들어내지만 카이는 심연의 불꽃이 그의 거대한 땅을 완전히 삼키는 것을 보고 당황한다. 그것은 그의 몸에 직접적으로 맞아 고통스러운 폭발을 일으킨다. 그렇게 전투는 끝났다. 연기가 거치자 레이는 지쳐서 숨을 헐떡이며 모든 피해로 인해 의식을 잃은 동생을 내려다본다. 그는 또한 무릎을 꿇고 자신이 방금 달성한 것을 믿기 어려워한다. 시스템이 그의 얼굴 옆에 나타나 그가 전에 본 적 없는 검은 스킬인 어비스 플레임을 성공적으로 합성했음을 보여준다. 히나타는 훈련실 문을 통해 걸어와 젊은 남자가 괜찮은지 급히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찌된 일인지 괜찮다고 말한다. 그가 방금 사용한 스킬에 대해 묻자 그는 이 상황에서 계속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로써 그녀는 그의 힘을 엿보게 되고 그것이 검은 마나인 것 같다는 말을 듣는다. 협회 회원은 최초의 다크 메이지의 출현을 목격하고 놀라움과 충격에 눈을 떴다.
레이는 즉시 보고해야 하는지 묻고 오히려 비밀로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녀는 그를 압박하여 자신을 드러내도록 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각 색깔의 최강 마법사는 카이가 그랬던 것처럼 왕이라는 칭호를 받는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세상에서 그런 색깔을 지닌 유일한 사람이므로 모든 영광과 함께 즉시 그 칭호를 받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 생각은 그를 망설이게 만든다. 특히 그의 레벨이 아직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넘어가서 그는 의식을 잃은 형에게 돌아서서 괜찮을 것인지 묻는다. 히나타는 그런 상처로는 왕을 죽일 수 없다고 안심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진료실로 데려가도록 조치를 취한다. 바로 그때 땅이 흔들리고 중요한 알림이 있는 모바일 단어가 울렸다. 레이는 예상했던 메시지가 드디어 오자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다. 두 마법사는 시간과 공간의 신이 있는 아이키부크로 던전의 출연에 대한 발표를 읽는다. 권장 레벨은 70이지만 대부분의 왕은 현재 50레벨에서 플레이하고 있다. 그의 오래된 미래에 따르면 그들은 첫 주 안에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는다. 결과적으로 던전은 버려지고 힘을 축적하도록 방치되었다. 불행히도 그것이 인류를 몰락시킨 비극의 시작점이었다. 당시에는 던전 붕괴라는 개념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때 던전을 정복하지 못하면 몬스터 유출이 발생할 것이다. 아이키보코로가 그런 발발을 일으킨 최초의 사례였다. 도쿄시는 며칠 만에 몬스터로 압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레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붕괴를 막기로 결심한다. 그는 히나타에게 던전을 정복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만큼 강한 사람이라도 여전히 너무 위험하다. 게다가 추천 레벨이 50 이상인 던전에는 A급 마법사만 들어갈 수 있다. 종말이 시작되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그 전에 강해져야 해. 다음 A랭크 승급 시험이 다음 주라는 걸 확인하고 그 기간 안에 랭크를 올리겠다고 발표해. 히나타는 오만하게 보이는 자신감 넘치는 주장을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내일하면 시험에 합격하는 게 정말 가능할지도 몰라. 그렇긴 하지만 아직 문제가 하나 있어. 시험에 참가하려면 먼저 파티를 맺고 B랭크 던전을 클리어해야 해. 다시 말해 파티를 결성하고 던전을 정복하는데 일주일밖에 없어. 그는 이 사실을 완전히 잊고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시무룩해졌어. 모두가 여전히 그를 약하고 무색의 마법사로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완전히 피했지. 랭크 승진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혼자서 높은 레벨의 던전을 청소하는 건 너무 어려웠어. 그는 한숨을 쉬며 어찌할 바를 몰라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로 그때 그는 근처에서 꾸짖는 소리를 듣게 돼. 자마라는 여자가 파티원에게 일을 시키겠다며 내려다보고 있었어. 흥미가 생긴 레이는 그녀가 이중 색깔의 능력을 가진 여자애를 파티에 합류시키겠지만 그녀의 스킬이 너무 약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돼. 낯익은 여자가 아무런 이해 없이 사과해. 젊은 남자에게는 보기 좋은 광경이 아니야. 그도 평생 동안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았으니까. 파티 리더는 아야를 불러 그녀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해. 그 이름에 레이는 즉시 돌아보고 옛 미래에서 그녀를 알아봐. 그녀는 결국 스칼렛킹, 옐로우 마법의 달인으로 알려지게 될 거야. 하지만 그녀는 이 시대에는 여전히 무능한 마법사야. 너무나도 심해서 그녀는 예상치 못하게 팀원들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어. 아야는 쫓겨나면 여동생의 치료비를 낼 수 없을까 봐 걱정하며 떨고 있어. 절박한 표정으로 그녀는 다음에는 더 잘하겠다고 약속해. 야마는 그녀를 먹잇감으로 삼아 나중에 있을 습격에서 그녀의 결의를 증명하라고 명령해. 그녀의 끄덕임과 함께 파티는 앞으로 나아가고 레이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그날 늦게 집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몇 년 후에 왕이 될 아야에 대해 생각해. 그녀가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할 거야. 그리고 그는 심지어 그녀가 보스와 싸운 후 몇 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던 사건을 기억해. 그는 그날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굳어버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녀가 아까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건 분명해. 그는 서둘러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 한편 야마와 그녀의 파티는 던전 보스방에 도착했어. 둘라라는 스펙트럴 나이트 보스가 거대한 검과 두꺼운 갑옷을 휘두르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 그러자 리더는 음흉하게 웃으며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그녀는 갑자기 이하를 앞으로 밀고 불쌍한 여자아이에게 혼자 보스와 싸우라고 말해. 함께 싸우는 것조차 힘든 일인데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거절하면 다시 쫓아내겠다고 협박했어.
마법사는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들어 결국 그녀는 병원에 있는 여동생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거야. 자신이 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지 떠올린 아야는 명령을 받아들이고 몸을 돌려. 그들은 그녀의 가냘픈 손이 떨리는 것을 보며 낄낄거렸어. 그녀는 그들을 모아 화염구를 소환하고 보스에게 발사해. 불길에 휩싸였지만 꼼짝도 하지 않고 손상된 기미도 보이지 않아. 그녀의 공격을 완전히 무효화한 둘라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칼날을 높이 들어 올렸어. 보스는 검을 땅에 박고 그녀는 간신히 피할 수 있어. 충격파에 날아간 하야는 바로 일어나려고 하지만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적이 그녀 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해. 칼날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그녀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고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바로 그때 그들은 큰 소리로 극한의 신체 강화를 활성화하는 소리를 들어. 레이는 그녀를 구하고 보스의 무거운 검을 자신의 검으로 막기 위해 제 시간에 도착했어. 그들은 그가 큰 함성을 지르며 힘을 모으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어. 젊은 남자는 기사를 휘둘러 땅에 처박히게 해. 충격에서 벗어난 그는 아야에게 몸을 돌려 괜찮냐고 물어봐. 야마와 그녀의 일행은 초대받지 않은 방문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레이를 바라봤어. 둘라는 엄청난 무게를 지닌 몬스터인데 그는 검 한 번 휘둘러 날려버렸어. 그들이 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하자 보스는 다시 일어서서 분노에 차서 포효했어. 그 공격으로 그가 추락했지만 쓰러뜨리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할 거야. 그의 갑옷은 강화로 강화되어 있어서 일반 공격으로는 쉽게 뚫을 수 없어. 레이는 그가 가진 가장 효과적인 계획으로 돌진해. 둘라는 그의 무거운 검을 휘두르지만 젊은 남자는 그냥 뛰어넘어 그의 스킬을 훔치고 무효화하려고 해. 하늘 높이 뛰어오른 그는 흡수 능력을 활성화하고 목표물의 가슴을 만져.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완전히 실패해. 보스는 휘둘러서 그를 멀리 날려버려. 다행히 제때 검으로 막아서 괜찮았어. 그의 실패한 시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 둘라의 갑옷은 단순한 외적인 부분일 뿐이므로 안에 있는 본체를 만져야 해. 보스는 보복으로 칼을 휘둘러 땅에 박고 강력한 만화의 파동을 발사해. 레이는 공격과 아야 사이에 서서 마법 방벽을 소환하여 주문을 막아. 방패가 그들 둘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격파는 여자아이의 파티원들을 날려버렸어. 야마는 간신히 버티고 얼음창을 소환하여 반격하려고 해. 적에게 발사된 그것은 놀라운 속도로 방을 가로지르지만 둘라는 다른 휘두르기로 중간에 부숴버려. 그의 힘은 그녀의 얼음을 산산이 부수고 마법사에게 닿아 그녀는 근처 벽에 부딪혀. 그들의 공격 중 제대로 닿는 것이 없어. 이제 레이가 강력한 적에게 뭔가 해야 할 때야. 강화된 갑옷을 뚫기 위해 젊은 남자는 세 가지 요소를 합성하여 어비스 파이어를 시전해. 아야는 검은 만화를 처음 보고 충격에 입을 벌려. 화염구는 천천히 자라났어. 한편 둘라는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고 인간들에게 또 다른 공격을 퍼부었어. 이번에는 레이가 그를 완전히 압도하고 자신의 주문으로 그의 주문을 집어삼킬 차례야. 심연의 불꽃이 앞으로 솟아올랐어. 자신감과 무모함이 뒤섞인 보스는 꿈쩍도 않고 어둠 마법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그의 몸을 완전히 삼켜버렸고 둘라는 전례 없는 힘으로 방을 불태우며 포효했습니다. 이윽고 그의 온몸은 재가 되어 사라지고 던전 보스의 초록색 수정 덩어리만이 남았습니다. 아야는 그가 그 강력한 것을 한 방에 쓰러뜨렸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녀는 그를 부르며 그녀를 구해준 젊은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는 귀중한 마나 크리스탈을 얻었고 미래의 왕이 될 사람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야마는 잔해 더미에서 일어나 이를 악물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녀는 침입자가 실제로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보스방 보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용감하고 대담하게 그들에게 소리치며 던전 정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나 스톤을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아야는 방금 자신들을 구해준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레이는 그녀에게 보상을 주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아야가 그들의 파티를 떠나 그의 파티에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모두는 예상치 못한 믿을 수 없는 제안에 놀랐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손을 잡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마는 그의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며 친구들과 낄낄거립니다. 그녀는 아무런 이해 없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아야의 어깨를 위협적으로 잡고 괜찮은지 묻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모든 것을 삼키고 자신을 그의 손에 맡깁니다. 파티 리더는 팀의 짐덩이를 비싼 값에 팔아넘겼다는 기쁨에 휩싸여 즉시 마나 스톤을 가로챕니다. 반면에 레이는 그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모두 틀렸다고 확신하며 그녀를 노려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야에게 갑자기 그녀의 파티를 떠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불쌍한 소녀는 풀이 죽어 다시 고개를 숙이며 그에게 짐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개의치 않고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버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강해질 것이라는 말을 듣자 아야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레이는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가 그곳에 오기 전에 그는 협회에서 그녀를 보았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녀는 당황스럽고 취약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는 그것을 목격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돕겠다고 제안합니다. 그의 내민 손을 본 불쌍한 소녀는 잠시 망설이지만 결국 그의 손과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기쁘게도 그녀는 자신을 그의 손에 맡기고 그들은 공식적으로 악수하며 파트너십을 시작합니다. 다음 날 그들은 바로 B랭크 던전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팔다리를 뻗으며 A랭크 승급 시험을 위해 정복할 준비를 합니다. 게다가 그 안에는 아야의 성장을 위한 촉매제가 될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 생각에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녀가 더 강해지고 랭크를 올리면 마침내 의료비를 지불할 만큼 충분히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문이 번쩍이더니 두 사람은 동굴 같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야는 무엇인가를 보자마자 즉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앞을 가리키며 그녀는 으르렁거리는 검은 늑대들이 험악한 눈빛으로 다가오자 레이에게 앞을 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서며 그는 지금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하고 극단적인 신체 강화를 활성화합니다. 그는 즉시 몇 마리를 해치우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순식간에 다른 무리를 해치우기 위해 곧장 지나쳐갔습니다. 한편 아야는 입을 벌린 채 충격에 빠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야마와 그녀의 파티는 분명히 강했지만 그녀 앞에 있는 남자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었고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더 깊숙이 걸어간 후 그들은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레이는 그녀가 계획대로 움직이는 동안 그녀를 지원할 것입니다. 의심스러웠지만 그녀는 여전히 도전을 받아들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계획은 가능한 한 많은 몬스터를 처치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레벨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녀는 파이어볼 같은 간단한 공격 마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녀는 마법을 걸고 그들에게 불꽃을 쏩니다. 아야가 작은 시험을 치르는 동안 레이는 그녀가 자신의 무기를 깨달을지 궁금해하며 지켜보았습니다. 불행히도 그의 쇼는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면서 중단됩니다. 그는 이미 그들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훈련을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바로 그때 더 작은 적 중 하나가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 뒤로 몰래 다가옵니다. 그것은 공격하여 그녀의 팔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많이 처치해도 그들은 계속 나타나 공격합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이대로 가면 마나가 바닥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리고 그녀는 뒤돌아 레이가 그녀 뒤에서 적들과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들 모두를 혼자서 베어 넘기고 그녀의 싸움을 더 쉽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그녀는 불평을 모두 삼킵니다. 그의 기대와 감정에 부응하기 위해 그녀는 계속해서 파이어볼을 쏘아 올리고 점차적으로 레벨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방금 바닥난 마나가 갑자기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비축량은 전투 준비가 된 듯 가득 차 있었습니다. 레이의 계획에 따라 아야는 자신의 강점이 장기전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녀의 가장 큰 무기는 엄청난 마나 풀이기 때문입니다. 노란색 창이 그녀 옆에서 번쩍였고 젊은이는 멀리서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스템은 그녀가 용광로 스킬을 해제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초기 목표에 도달한 그들은 보스방으로 향하여 거대한 슬라임 보스와 마주합니다. 레이가 먼저 움직이며 즉시 돌진합니다. 그는 목표의 시선을 고정한 채 아야에게 방금 얻은 스킬을 사용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녀는 시키는 대로 용광로를 활성화하고 자신의 불꽃에 휩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솟아난 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놀라 주위를 둘러봅니다. 정말 그녀의 힘일까? 그것은 높은 마나 소모를 대가로 그녀의 스킬의 화력을 증가시키는 스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단점이지만 그녀의 능력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용광로의 힘을 얻은 그녀는 다시 파이어볼을 쏘지만 지금은 화염 방사기에 가깝습니다. 레이는 그녀가 자신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것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엄청난 마나풀과 이 스킬의 조합은 그녀가 유명한 스칼렛킹이 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전투는 그녀의 맹공으로 끝나고 그는 그녀에게 훌륭한 활약을 했다고 칭찬합니다. 아야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에 놀라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덕분이었고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녀는 그렇게 멀리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B랭크 던전을 정복함으로써 그들은 승급시험에 참가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떻게든 합격해서 랭크를 달성하는 것뿐이야. A랭크 승급시험날 전투 능력부터 측정하고 모의 전투를 위해 짝을 지어줄 거야. 파트너들은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자 결연한 눈빛으로 서 있었어. 레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에 합격해서 A랭크 마법사가 되어야만 했어. 진짜 시험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 이제 남은 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전투 능력 첫 번째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도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녀는 무능한 사람을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지. 야마가 늘 그렇듯 모욕적인 표정으로 부하들과 함께 있었어. 아야는 이전 리더를 보자 얼어붙었어. 그래서 레이는 둘 사이에 끼어들며 그녀는 그들처럼 비겁한 사람들에게 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아직 힘이 있을 때 잘난 척하라고 말했어. 결국 그녀에게는 그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새로운 파티원이 있거든. 얼음처럼 차가운 푸른 머리카락과 그만큼 냉랭한 표정을 지은 여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어. 레이는 즉시 그녀의 이름 유리를 알아봤어. 전생에서 그녀는 즉흥적으로 고레벨 던전을 솔로로 정복한 사람의 이름이었지. 그 업적 이후 그녀는 온 세상에 이름을 떨쳤어. 이 시기쯤 되면 그녀의 능력은 이미 A랭커 수준일 거야. 그녀는 갑자기 가까이 다가와 주의 깊은 눈으로 올려다보며 그를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어. 그의 표정을 보고 아야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 유리가 그의 이름을 알아보고 그의 정체를 추측할 차례야. 최근에 누군가에게 패배한 퍼플킹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그녀는 그 젊은이가 그 원인이라고 정확히 추론했어. 파트너가 그 소식에 놀라는 동안 레이는 그녀가 그 정도까지 알고 있다는 것을 그저 받아들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돌리며 어쨌든 그가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어. 카이에 대한 소문을 고려하면 그가 그녀와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은 거의 확실해. 그 젊은이는 그녀의 자신감에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어. 시험장에서 지원자들은 인공 골렘을 보여줬어. 그것은 매우 단단한 재료로 덮여 있었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가능한 한 색에 공격하는 것뿐이야. 첫 번째 시험관으로 불려나온 레이는 손바닥 위에 불덩이를 소환했어. 다른 사람들은 그가 금속 골렘을 불로 때리려고 시도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비웃었어. 말하자면 그는 일반적인 불꽃으로는 갑옷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앞으로 돌진하여 표적의 공격을 피하면서 그는 팔에 푸른 마법을 함께 불어넣기 시작했어. 두 요소는 놀라운 속도와 효율성으로 합성되어 즉시 골렘의 머리에 화염창을 발사할 수 있게 해주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연기가 거치자 머리에 뚫린 구멍이 드러났어. 감독관은 표적 파괴 성공을 확인했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방금 목격한 것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어. 한편 유리는 푸른 만화로 불을 강화하는 그의 지혜에 감탄하며 미소 지었어. 나중에 이하의 차례가 되어 그녀는 수정구를 들고 그녀의 전체 만화 풀을 측정해야 해. 야마는 근처에서 지켜보며 그녀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어. 그러나 그들의 오만함은 빠르게 당혹감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그녀가 순수한 만화에 타오르는 급류에 휩싸이는 것을 목격했어. 믿고 싶지 않아 하며 그녀는 어떻게든 속임수를 쓰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어. 마침내 모의 전투 시간이 왔어. 아야와 야마가 먼저 불려나와 경기장에서 서로 마주봐. 한 명은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있었지만 다른 한 명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여러 개의 얼음 바늘이 발사되었지만 아야는 단 하나의 불꽃으로 쉽게 부수고 녹여버렸어. 야마는 그녀의 이전 멤버가 그런 주문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깜짝 놀랐어.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혼란스럽게 쳐다보는 것뿐이었지만 그녀의 상대는 결투 중에 시간을 낭비할 사람이 아니었어. 첫 번째 주문보다 작고 약했지만 여러 개의 불덩이가 앞으로 날아갔어. 그렇게 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만화 장벽을 소환하여 공격을 막았어. 바보 같다고 생각하며 야마는 상대가 공격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격할 계획을 세웠어. 그러나 그녀의 얼굴색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어. 공격은 계속되었고
곧 멈출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 엄청난 마나풀을 가진 이하가 공격을 시작하면 단순한 마법 장벽으로는 그녀를 막을 수 없어. 이것은 야마가 뼈저리게 배워야 할 교훈이야. 그녀의 방패는 곧 부서지고 그녀는 화염의 비로부터 도망쳐야 했어. 불행히도 폭발로 인해 포장도로가 부서지고 시멘트 블록이 그녀의 머리를 때렸어. 여전히 그녀의 옛 멤버가 얼마나 강한지 믿기를 거부하며 야마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 심판은 손을 들고 아야를 승자로 선언했어. 여전히 믿기지 않지만 레이는 그녀의 인상적인 전투에 칭찬을 보냈어. 그녀가 자신의 결투에 행운을 빌어주자 그의 상대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 레이와 유리가 그들의 경기를 위해 불려나왔어. 두 명의 숙련된 마법사가 시험의 마지막 모의 전투에서 맞붙었고 흥미로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 갑자기 유리는 그가 왜 시험을 치르고 있는지 물었어. 결국 그는 다른 참가자들보다 훨씬 더 준비된 것처럼 느껴지거든. 레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달성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말했어. 그의 결의에 대해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거들먹거리며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그에게 너무 강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어. 그녀는 만화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그녀가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이길 생각이야. 그들은 경기 시작 전부터 서로의 실력을 인정했어. 마침내 심판이 손을 내렸어. 유리는 먼저 움직여 마법 단검을 만들어냈어. 그녀는 그것들을 한꺼번에 그에게 발사했지만 그는 자신의 무기로 쉽게 쳐냈어. 그것은 만화 전환이야. 사용자가 만화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희귀한 기술이지. 이에서 섬광을 감지한 레이의 몸은 즉시 반응하여 순수한 만화로 된 거대한 칼날을 간신히 피했어. 그는 매우 잘 움직인다고 칭찬을 받았고 즉시 반격을 시작하기 위해 돌진했어. 그녀가 여러 발의 폭발을 쏘아 보냈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겠지만 그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 만화 장벽으로 막았어. 놀랍게도 그는 순식간에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었어. 그녀가 점프하면서 그의 공격을 피했지만 그는 그것에 대비했고 이미 다음 주문을 준비했어. 그는 그녀가 아직 공중에 있는 동안 화염창을 쏘았어. 그 힘은 예상대로 파괴적이었지만 그녀의 두꺼운 만화 장벽을 뚫는 데는 실패했어. 완전히 막아내며 그녀는 아슬아슬한 위기에서 안전하게 내려왔어. 예상대로 강한 것 외에도 그녀의 방어력 또한 놀라울 정도로 견고해. 유리가 다음 주문으로 넘어가자 관중들은 숨을 죽이기 시작했어. 그녀는 만화를 촉수와 같은 형태로 구현하여 필사적으로 피하는 그를 채찍질하기 시작했어. 정말 골치 아프게 됐고 저렇게 허둥지둥 뛰어다니기만 해선 이길 수 없어. 모든 만화에 둘러싸여 공격받기 직전 밝은 노란색 빛이 그의 몸을 감쌌어. 신체 강화로 단 한 대도 맞지 않고 전부 베어버리네. 그 광경에 겁먹는 대신 가진 힘을 깨닫고 오히려 웃고 있어. 세 가지 색의 만화를 다루는 사람은 처음 보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도 신체 강화를 사용할 수 있어. 마법을 함께 사용해 순수한 만화로 끔찍한 형상을 만들어내. 강화로 놀라운 속도로 순식간에 사라졌어. 사각지대를 찾았지만 레이는 본능적으로 반응하여 몸을 돌려 그녀의 공격을 막아내. 그녀가 얼마나 빠르고 민첩해졌는지에 놀랐지만 따라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야. 하지만 지금 그녀의 힘조차도 그를 방심하게 만들고 있어. 이럴 때는 비장의 무기를 쓸 때가 됐어. 그녀의 손을 잡고 힘을 흡수하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지만 무기를 들려다 실패하자 현실을 깨달아. 신체 강타를 빼앗겼어.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자 유리의 굳건했던 방어가 완전히 무너져. 레이는 지체 없이 그녀의 배를 쳐서 숨을 먹게 하고 마지막까지 비장의 기술을 숨긴 보람이 있네. 그녀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 심판이 그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유리는 한참 뒤에야 깨어나 천천히 눈을 떴어. 놀랍게도 그녀의 이전 상대와 그의 파트너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하고 있네. 그녀는 자신의 패배를 완전히 인정하며 그가 그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고 인정했어. 하지만 승진을 자랑하려고 방문한 건 아닐 텐데. 레이는 진심을 담아 그녀에게 파티에 합류해달라고 솔직하게 부탁해. 갑작스러운 초대에 그녀는 입을 쩍 벌리고 어안이 벙벙해졌어. 그녀도 A랭크로 승진했고 그들은 고레벨 던전을 공략하는데 그녀의 도움이 필요해. 그녀를 영입하기로 결심한 그는 계속 설득력 있는 연설을 하지만 유리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웃음을 터뜨렸어. 그가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인지 확인한 그녀는 그의 제안을 수락해. 그를 따르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재미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지. 아야처럼 그녀도 자신을 그에게 맡기고 그들은 악수를 하며 파트너십을 확정해. 바로 그때 땅이 너무 심하게 흔들려 그들은 넘어졌어.
레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하고 재빨리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봤어. 예상했지만 여전히 그 순간이 두려워. 아이키부크로 던전 깊숙한 곳에서 크로노스가 여전히 사슬에 묶인 채 미소를 짓고 있어. 하지만 오래 가진 못할 거야. 지진은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멈췄지만 레이의 머릿속은 즉시 돌아가기 시작해. 이전 세계에서 이것들은 던전 붕괴의 전조였어. 다시 말해 아이키부크로를 공략할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야. 그 레벨의 난이도는 이 시대에 전례가 없으니 그가 직접 세상을 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는 심각한 주제로 파티원들에게 말을 꺼내. 아야는 일본 열도에서 가장 어려운 던전을 단 3명으로 공략할 거라는 말에 놀라 외쳤어. 늘 예리한 유리는 방금 지진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거냐고 물어봐. 그는 특히 불규칙한 몬스터 출현에 대한 보고서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 그에게는 모든 것이 비극의 불길한 전조처럼 느껴져.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나 재미있을지만 생각하는 새로운 멤버는 제안을 수락해. 아야도 그렇게 하며 짐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해. 이에 레이는 파티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즉시 출발할 준비를 해. 그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히나타를 만나 아이키부크로 던전 공략 서류를 제출해. 놀라움을 뒤로하고 파티는 곧 입구 바로 옆에 도착해. 가장 어려운 도전 과제로 레벨 70 이상의 마법사에게만 권장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가능성이 높겠지만 다른 A랭커들은 모두 사용할 수 없어. 레이는 한숨을 쉬며 하루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 회기 전 그는 일본 최고의 랭커로 알려졌고 훌륭한 자산이 되었을 거야. 어쨌든 던전 붕괴가 다시 일어난다면 혼란이 뒤따를 것이고 크로노스가 지난번처럼 나타날 거야.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해. 그렇게 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움직이기 전에 유리가 부탁이 있다며 손을 들어. 앞으로는 편하게 대해달라고 부탁했어. 성을 쓰는 건 너무 어색하대. 아야도 같은 생각이라며 어쨌든 이미 친구 사이라고 말해. 따뜻한 미소로 그는 동의하고 받아들여. 새로운 유대감을 간직한 채 그들은 던전 공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어. 문을 통과하자마자 으스스한 붉은 동굴이 그들을 맞이해. 벽에서 악마 같은 몬스터가 걸어 나왔어. 레벨 71 해골 악마가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 다른 던전에서는 보스일 텐데 여기서는 입구 바로 옆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등장하네. 세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마법을 활성화하고 싸울 준비를 해. 함께 적에게 달려들어. 적은 이미 마법 장벽을 쳐놓은 상태야. 첫 번째 임무는 저 방패를 부수는 거야. 레이가 화염창을 발사하지만 한 번으로는 금이 가게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해. 다행히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그의 강력한 동료들이 딜을 받쳐줄 수 있어. 3명의 A랭커의 합쳐진 힘은 장벽을 파괴하고 청년이 칼로 베어버릴 기회를 주기에 충분해. 그렇게 만화석이 떨어지고 그들은 팀으로서 첫 번째 킬을 달성해. 서로의 움직임을 칭찬하는 가운데 유리는 모의 전투 이후 계속 궁금했던 질문을 던져. 그는 마침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술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 그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는 스킬 드레인에 대한 진실을 편안하게 공유해. 그들의 혼란은 당연하기에 그는 사용자를 만지는 것만으로 어떻게 기술을 훔칠 수 있는지 설명해줘. 이것은 유리가 경기 중에 강화를 잃었을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줘. 두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동안 아야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바라봐. 그에게 그런 강력한 기술이 있을 줄은 예상치 못했거든. 그녀는 그가 던전 공략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놀랐지만 레이라면 목표가 그리 멀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그가 앞으로 돌진하는 것을 보며 그녀는 파티원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그들은 쉬지 않고 강력한 몬스터와 싸우며 계속 나아가. 힘든 여정이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보스방에 도착했어. 땅이 울리는 것을 느끼며 아야는 아직 충분히 강하지 못한 것을 걱정해. 레이는 가는 길에 레벨업도 했으니 할 수 있을 거라고 안심시켜줘. 이것은 특히 그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유리조차도 그들과 함께 싸우는데 익숙해지고 있었어. 뒤처지기 싫다면 적어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해. 바로 그때 그녀 뒤쪽에서 무언가가 솟아올랐어. 그들은 반응하며 무슨 일인가 싶어 돌아봤지만 이미 늦어 아야에게 촉수가 뻗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몸을 꽉 감싸 동료들이 오기도 전에 그녀를 들어 올렸다. 레벨 89 던전 보스 사신이 드디어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 시점에서는 가장 깊숙한 방에서 나올 수 없을 텐데 거기에 있었다. 그들의 혼란을 보며 크로노스는 감옥에서 미소 지었다. 그들은 분명히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아야를 구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달성해야 할 일이었다.
크로노스는 인간들을 보며 그랜드 오프닝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라고 말한다. 그들은 에아를 불러 그녀가 괜찮은지 묻는다. 그녀는 즉시 만화 장벽을 쳐서 짓눌리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했지만 그녀처럼 많아 풀이 큰 사람에게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레이는 그녀가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심연의 불꽃도 사용할 수 없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는 촉수의 주의를 끌겠다고 자원하고 그동안 유리가 아야에게 가도록 지시한다. 그들은 항상 그래왔듯이 자신있게 달려들지만 보스의 파괴적인 힘을 보여주는 가벼운 스와이프 한 번에 즉시 주의를 요구한다. 레이는 이번에는 더 조심하려고 하지만 촉수가 그의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온다. 그의 동료들은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경고하려고 한다. 다행히 그는 제때 많아 핸들을 시전하여 적에게 맞기 직전에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길 수 있었다. 정말 아슬아슬했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고 유리를 위해 충분한 주의를 끌었다. 그녀는 뛰어올라 아야를 잡고 있는 팔바로 2로 낫을 치켜들었다. 그러나 전력을 다해 무기를 휘둘렀지만 적의 살갗조차 건드리지 못했다. 놀랍게도 그것은 강화 및 장벽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녀는 당분간 후퇴하여 재정비한다. 그들 중 누구도 아직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이 만남에는 매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촉수 몬스터는 보통 방어력이 매우 낮고 장벽 스킬을 가진 몬스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게다가 그것은 보스방 바로 바깥을 배회하고 있었다. 의심이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자 크로노스는 미소를 지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특히 적의 팔다리가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들은 최선을 다해 부속질을 막아낸다. 한편 아야는 위에서 지켜보며 곧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만난 이후로 그녀는 항상 레이에게 의지해왔고 그는 항상 그녀의 전투를 더 쉽게 만들어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거기에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수동적으로 있을 시간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녀는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 그녀는 이것을 알지만 도울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다. 반면에 유리의 헐떡임은 더 거세졌고 그녀는 상황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만화는 계속되는 싸움으로 고갈되었다. 그들이 완벽한 상태였다면 어쩌면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그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자 그는 특정 스킬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다. 그는 아야를 불러 그들에게 만화 융합을 사용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놀란다. 특히 그것이 쓸모없고 만화 비효율적이라고 낙인 찍힌 스킬이기 때문이다. 만화 융합이 그의 이전 세계에서도 한때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특정 마법사 덕분에 그 가치가 뒤집혔다. 아야는 그의 이전 삶에서 그것을 한 사람이었다. 지금 그녀는 여전히 갇혀있고 그녀가 숨겨온 쓸모없는 스킬에 베팅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레이라면 어쩌면 그들은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말한 대로 그녀는 만화 융합을 사용한다. 그녀의 불같지만 따뜻한 기운이 그녀의 친구들 주위를 돌고 그들은 그들의 만화가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스킬은 사용자가 자신의 만화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며 따라서 거대한 만화 풀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작동할 것이다. 아야는 기뻐하며 바라보았다. 그녀가 도울 수 있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만화를 절약할 수 있어서 기뻤다.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재 힘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아야는 그녀가 장벽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결의에 찬 그녀는 갑자기 방패를 해제하고 그들이 그녀를 다시 짓누르기 전에 몇 초를 갖는다. 레이는 공포에 질렸다. 그의 친구가 그녀를 보호하는 유일한 만화 장벽을 비활성화했다는 것을 깨닫고 예상대로 촉수는 즉시 그녀의 몸을 감싸 목을 조르고 억압했다. 겨우 입과 팔을 자유롭게 한 그녀는 동료들에게 손을 뻗어 용광로를 시전했다. 그녀의 힘은 강화되는 것을 느끼는 목표에 도달한다. 융합의 효능은 용광로로 증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결정은 극도로 위험했다. 힘없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는 가까스로 벗어나 그 스킬을 활성 상태로 유지한다. 마침내 그녀의 몸은 촉수 속으로 가라앉는다. 조용히 남은 두 마법사는 그들의 다음 계획을 확인한다. 엄청난 속도와 힘으로 그들은 돌진한다. 만약 아야가 그들에게 그만큼의 결의를 보여준다면 유리는 친절하게 보답할 수밖에 없다. 그녀의 성실함에 감사하며 그들은 모든 질긴 살을 뚫고 나아간다. 레이는 사신의 촉수를 베며 아야가 그들의 만화를 회복시키고 적의 방어를 뚫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어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는 유리에게 그들이 원래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녀는 동의한다. 그들은 의식을 잃은 아야에게 최선을 다해 도달하려고 하지만 그 괴물은 끈질기게 그들이 팀원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자 유리는 자신있게 그에게 아야에게 닿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레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화로 만든 계단을 소환하여 상상한 물체를 현실로 가져오는 그녀의 기술을 극대화한다. 레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전진하며 아야를 구하는 것을 막으려는 모든 촉수를 베어버린다. 베어낸 후 그는 마침내 그녀를 구출하는 데 성공한다. 아야는 즉시 의식을 되찾고 그녀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유리는 아야에게 만화를 빌려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그녀의 용기와 영감에 대해 칭찬한다. 아야가 안전해지자 보스를 물리치는 단 하나의 문제가 남았다. 사신은 갑자기 재생하여 다시 촉수로 그들을 공격한다. 유리는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불안하게 묻고 계속 재생하면 절대로 죽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레이는 그녀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하고 그 괴물을 파괴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행동에 뛰어든다. 유리의 놀라움과 혼란을 자아내며 적에게 돌진하는 동안 그의 무기를 뒤에 남겨둔다. 레이는 용감하게 사신과 맞서 싸우고 그의 더블 다크 메이지 스킬을 발휘한다. 궁극적으로 보스를 한 번의 공격으로 말살하고 그의 몸에 깊은 구멍을 남긴다. 한편 그의 감금 속에서 크로노스는 레이가 사신을 물리쳤다는 사실에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격분한 그는 레이와 그의 파티가 살아있는 채로 던전을 나가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갑자기 촉수가 사신의 시체에서 터져나와 아야를 치려고 한다. 다행히 레이는 제때 그녀를 구한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신은 어둠의 기운을 뿜어내기 시작했고 그들은 미지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했다. 팀을 보호하기로 결심한 레이는 그들을 출구로 이끌었다. 하지만 그들이 출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어둠의 기운이 그들을 덮쳤다. 다행히 신비한 남자가 나타나 강력한 만화 장벽으로 그들을 보호하며 아주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야는 하루로 밝혀진 남자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팀에게 인정받아 기쁜 듯 미소를 지었다. 아야는 레이에게 습격 전에 말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맞냐고 물었고 레이는 회기 전에 하루가 옐로우 킹으로 알려졌었다고 회상하며 확인해 주었다. 하루는 엄청나게 강력한 방패와 장벽을 만들 수 있었고 그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심각한 곤경에 처했을 것이다. 하루는 던전 클리어 임무를 맡았을 때 다른 임무를 배정받았었고 그래서 제때 그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군가가 그들을 구출해달라고 연락했다며 레이는 협회의 히나타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루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며 레이의 정체에 대해 물었고 그를 퍼플킹의 형제로 알아보았다. 레이의 놀란 표정을 본 하루는 그에 대한 흥미로운 소문을 들었고 직접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크메이지는 미소를 지으며 팀을 구해준 하루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루는 천만에라고 답한 후 사신이 보상 보석으로 변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마법석을 가지러 걸어가며 그 크기에 경악했다. 레이에게 던져주며 하루는 던전 클리어를 축하했다. 레이가 정말로 그들이 가져도 되냐고 묻자 하루는 쿨하게 보상을 받으라고 말했지만 곧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업적에 대해 알게 될 것이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협회로 돌아온 팀은 하루가 그의 실력에 비해 너무 순진하고 태평하다고 말했다. 그때 히나타가 나타나 그들이 모두 안전해서 안도했다. 그녀는 그들이 퀘스트를 받아 70레벨 던전으로 뛰어들었을 때 걱정했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레이가 팀을 위험에 빠뜨린 것을 가볍게 꾸짖고 내부에서의 경험에 대해 물었다. 레이가 엄청난 크기의 마법석을 보여주자 히나타는 숨을 헐떡이며 그녀와 협회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했다. 곧 그 소식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레이의 파티가 아이키부쿠로 던전을 정복했다. 클리어 팀이 그들의 예상치 못한 승리에 대해 인터뷰했다. 아야는 카메라를 향해 동생 치료비를 벌기 위해 팀에 합류했고 그룹의 일원이 되도록 해준 레이에게 감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마는 분노에 차서 아야가 드디어 자신 대신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도시의 다른 곳에서 카이는 분노에 끓어오르며 레이의 인터뷰를 지켜봤다. 사람들은 무색마법사가 어떻게 고레벨 던전을 클리어했는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고 그 소식은 하루에게도 전해졌다. 레이는 뒤집힌 성을 올려다보며 어떻게 던전 브레이크를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었는지 회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 때문에 모두가 거의 죽을 뻔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강해지겠다고 조용히 맹세했다. 3일 후 레이와 그의 팀은 협회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히나타와 함께 예상치 못한 명성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레이는 히나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물었다. 그녀의 어조는 심각해졌고 협회가 레이의 팀만을 위한 던전 클리어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레이는 그들이 최근에야 랭크로 승진했는데 벌써 개인적인 요청을 받았다니 놀랐다.
히나타는 그에게 공식 문서를 건네며 극소수의 모험가만이 그러한 요청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아야는 쾌활하게 레이를 축하했지만 그는 겸손하게 넘어갔다. 레이가 의뢰인이 누구인지 묻자 히나타는 경영진의 명령 때문에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레이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을 본 유리는 그에게 임무를 받아들이라고 격려했다. 히나타는 덧붙여 1위 랭크의 소설어가 그들의 파티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3명의 멤버는 4번째 동료를 기다리며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놀랍게도 하루가 나타나 열정적으로 인사하며 그가 다음 던전을 탐험하는데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는 하루가 실제로 그들의 호위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루는 그들을 놀라게 하려고 정보를 숨겼고 그들과 같은 유명인사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다고 인정했다. 그들이 던전을 헤쳐나가는 동안 팀은 하루의 긍정적인 분위기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가면서 레이는 던전이 함정으로 가득 차 있는지 물었고 하루는 동의했다. 그는 오래된 정찰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통로가 불꽃벽으로 봉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팀은 이 말을 듣고 걱정했지만 하루는 모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 있게 안심시켰다. 그는 장벽 마법의 달인이자 그들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 레이는 하루가 매우 친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대해 이상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들이 탐험을 계속하는 동안 갑자기 괴물떼가 나타나 팀은 전투를 준비했다. 그러나 믿을 수 없게도 하루는 바위 뒤에 숨어 곤충형 괴물을 무서워한다고 인정했다. 선택의 여지 없이 3명의 멤버는 스스로 괴물에 맞서 싸웠다. 아야는 화염구를 발사했고 유리는 다소 실망스럽게도 이 괴물들이 아이키부쿠로 던전에서 마주했던 것보다 훨씬 약하다고 언급했다. 팀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본 레이는 그의 스킬을 사용하여 남은 적을 마무리했다. 모두가 레이에게 잘했다고 박수를 보냈고 하루는 그의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며 곤충에 관해서는 쓸모없다고 수줍게 인정했다. 그가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괴물 무리가 뒤에서 나타났다. 유리가 그에게 경고하려고 했지만 하루는 이미 그의 만화 장벽을 활성화하여 괴물들을 그 안에 가두었다. 그의 신속한 반응과 인상적인 스킬은 팀을 놀라게 했다. 레이는 그의 능력에 대해 물었다. 하루는 그의 스킬이 아크라고 설명했는데 만화 장벽을 사용하여 그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는 공간을 만드는 기술이다. 그러나 큰 대상을 상대로는 잘 작동하지 않으므로 적을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 레이는 정말 놀라운 스킬이라고 인정했다. 괴물을 물리친 후 팀은 던전 더 깊숙이 들어가 불길이 솟아오르는 벽이 길을 막고 있는 지역에 도달했다. 하루는 자신있게 앞으로 나서서 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불꽃을 가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라미드 모양의 장벽을 만들어 맹렬한 열기로부터 팀을 보호했다. 그들은 안전하게 보스룸 입구로 향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생물과도 맞설 준비가 되었다. 한편 하루는 레이가 진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목격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혼잣말을 했다. 던전 더 깊숙이 이동하면서 파티는 곳곳에 마그마와 타는 듯한 열기를 마주했다. 바로 그때 68레벨의 화산 늑대가 앞으로 나서서 인간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다른 던전 보스와 마찬가지로 그 짐승은 꽤 위협적으로 보인다. 그것의 울부짖음이 동굴 전체에 울려 퍼지면서 화염구가 입가에 모였다. 레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장벽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지만 하루는 손을 들어 올려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렬한 불꽃 덩어리가 앞으로 발사되었지만 옐로우 킹의 장벽에 부딪히자 완전히 멈췄다. 그의 방어 스킬의 힘은 놀라웠고 그들은 그가 그들의 보호를 처리하는 동안 공격에 집중할 수 있었다. 지금으로서는 그들은 모두 믿을 수 있는 새로운 멤버에게 신뢰를 주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공격 폭풍이 여전히 방패에 균열을 낼 수 있으므로 경계를 늦출 수 없다. 레이는 심연 불꽃을 발사하는 것을 고려한다. 그렇게 빠른 것을 맞추려고 많은 만화를 소모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다른 공격 방법을 택한 그는 적의 주의를 끌기 위해 앞으로 돌진한다. 한편 동료들은 빈틈이 보이면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는 몸을 강화하고 강화된 다리로 도약하며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늑대의 얼굴 바로 앞에서 다시 나타나 첫 공격을 피합니다. 반격하며 몸 옆을 베고 다른 사람들에게 움직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여자들은 시키는 대로 하고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곧 그들은 발사할 돌 탄환과 만화 검나를 준비합니다. 그들은 목표물을 향해 발사되고 보스는 매우 빠르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큰 힘 들이지 않고 투사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곳으로 향하고 레이는 좌절감에 욕설을 내뱉습니다. 이미 강렬한 열기로 지쳐가고 있어 전투를 질질 끌 수 없습니다. 한편 하루는 조용히 그리고 주에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곧 에너지를 소모할 것을 알고 파티 리더의 다음 움직임이 무엇일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이미 새로운 계획을 생각해냈고 늑대의 다리를 겨냥하라고 멤버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명령을 확인하고 그가 실제로 염두에 둔 것이 있다는 것에 기뻐합니다. 이제 그들은 그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유리가 먼저 움직여 많아 검나를 발에 날립니다. 반면에 아야는 용광로를 사용하고 전투력을 높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거대한 돌 탄환을 만들어 적에게 발사합니다. 크기를 고려할 때 보스는 하늘 높이 점프하여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레이는 무방비 상태로 잡기 위해 움직입니다. 차가운 얼음으로 덮인 검을 들고 팔을 뒤로 당겨 적에게 끝을 겨냥하고 몸을 꿰뚫습니다. 던전 전체에 밝은 푸른 빛이 번쩍입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며 눈을 감고 괴물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재와 마나 스톤 덩어리로 기화되는 것을 보며 파티 멤버들은 서로에게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하루는 그들의 인상적인 팀워크와 레이가 얼마나 숙련된 마법사인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젊은이 안에 깃든 이상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협회에 승리를 보고하러 이동하는 동안 옐로우 킹은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요청하고 황금색 마법 상자를 소환합니다. 그가 시험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들은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의 작은 상자는 괴물을 가두거나 능력을 시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루는 그의 진정한 힘을 알고 싶어서 레이가 안에 있는 것과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는 실제로 그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고 상황이 너무 위험해지면 다시 불러들일 것입니다. 젊은 마법사는 그가 무엇을 노리는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실제로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작은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이와 함께 황금 상자가 밝게 빛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시작되면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과는 대조적으로 어두운 정수가 입구에 섰으며 나와 인간형 형체를 이루었습니다. 실루엣을 보며 하루는 상대방의 기억을 읽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변한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그때 레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합니다. 그의 앞에는 시공간의 신 크로노스가 있었습니다. 옐로우 킹은 그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을 바라보는 소년을 재미있어하며 무지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세상에 어떤 위험을 가져왔는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레이는 갑자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그의 가장 큰 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크로노스조차도 던전에서 자신의 복제품의 존재를 느끼고 지난번과 얼마나 비슷한지 회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그저 그들 앞에 있는 존재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대상의 가장 큰 두려움으로 변하지만 하루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이는 심지어 그가 마주한 적도 없는 것과 싸웠습니다. 젊은 마법사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불가능하다고 자신에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절망에 끔찍하고 영혼을 짓밟은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마법사는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적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그는 먼저 움직여 전투로 뛰어듭니다. 그들의 칼날이 부딪히고 기청이 찢어지는 금속 울림이 던전에 울려 퍼집니다. 레이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약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신을 휘두르고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그런 강력한 적을 당황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크로노스는 그를 노려보고 그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그의 표적 뒤에 있는 돌기둥의 구멍을 뚫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마치 쇼처럼 그것을 관찰하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레이는 이전에 이 적과 싸웠고 그가 가진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칼날을 푸른 얼음으로 감쌉니다. 이것은 절박한 노력이었고 그는 간신히 접촉했지만 놀랍게도 크로노스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철이 신의 가슴에 눌려 있었지만 너무 단단해서 긁힘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쉬운 휘두르기로 날아가고 그의 공격이 거의 힘들이지 않고 어떻게 튕겨나갈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하루는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나아가는 것은 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 생물을 다시 상자에 봉인하기 위해 움직이지만 신 앞에서 그의 힘이 작동하지 않아 가만히 있습니다. 유우키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묻고 이미 봉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반격하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막을 만큼 충분히 강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에 그들은 모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하루에게서 일어난 적이 없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편 크로노스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받은 유사 몸에 즐거워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다른 마법사들은 행동에 나서서 친구를 도우려고 합니다. 아야는 용광로를 활성화하고 만화 낫을 들고 적을 향해 뛰어드는 유리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나 그녀가 무기를 휘두르는 순간 그녀의 만화가 해체됩니다. 완전히 취약한 상태에서 간단한 뺨 한 대로 날아가 동맹국에 부딪힙니다. 레이는 그들이 즉시 전투에서 이탈하는 것을 보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루는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책임자로서 그가 직접 적을 쓰러뜨릴 것입니다. 그의 빛을 소환하여 크로노스를 황금 제약 사슬로 묶습니다. 실행은 완벽하고 봉인이 성공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적의 미소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그는 마법을 풀고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마법사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들의 선택사항이 바닥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궁지에 몰렸고 이대로 가면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림자는 레이의 기억에서 크로노스를 재현했고 그것이 그의 끔찍한 힘을 설명해줍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것으로 그는 하루에게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도망치거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똑같은 짓을 한다면 회귀하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갔고 적이 스킬을 통해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그것을 훔칠 수 있어야 합니다. 표적의 몸에 닿자 그는 그림자의 복사 스킬을 훔치고 뒤로 물러섭니다. 잠시 동안 가만히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고 하다가 갑자기 몸이 증발하기 시작하자 분노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적은 패배했습니다. 한편 하루는 충격을 받아 멍하니 서 있었고 방금 본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레이는 원래 저랬나? 그리고 그는 도대체 누구였지? 사흘 후 그와 요리는 왕좌에 앉아 기대하고 있는 푸른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 왕좌방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긴 복도에 서서 요리는 침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동료는 늦게 도착했고 하루는 쑥스러워하며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앞서 걸어가면서 그들은 최근 던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는 구걸하고 사과한 후에 레이가 그를 용서해준 것이 운이 좋았습니다. 그 젊은 마법사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푸른 왕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의 보스가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왕좌방에 들어갔고 너무 오래 걸린 것에 대해 변명했습니다. 푸른 왕 호조는 그 둘을 보고 기뻐하며 미소를 지었고 그들이 잘했으니 편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사과하고 던전에서 막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했고 그 자신도 열계국에서 막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협회에는 그들처럼 재능 있는 마법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의 최근 여행은 모두 던전을 정복하는 임무였습니다. 호조는 레이가 아이키부쿠로를 클리어했다는 소식을 언급하고 그 소년의 발에 감탄합니다. 이것은 특히 그가 비슷한 무리를 혼자서 물리쳤기 때문에 거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그가 인간 이상의 영역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는 그 두 사람에게 레이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젊은 남자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많기 때문에 토론은 잠시 동안 계속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푸른 왕은 그의 능력에 놀라고 감탄합니다. 하루는 그가 S급 마법사 수준이거나 훨씬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 소녀는 좋은 전투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스킬을 훔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지만 유리는 그들이 모든 세부사항을 공유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렇게 놀라운 마법사이기 때문에 호조는 그를 만나고 싶어 안달합니다. 이것으로 그는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협회에서 레이와 아야는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 것에 대해 서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긴급한 일 때문에 오지 못한 다른 멤버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바로 그때 히나타가 그들을 보자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는 그가 이번에는 무슨 짓을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여전히 말을 더듬으며 그녀는 푸른 왕이 그를 찾고 있으며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에게 설명을 아끼면서 그 둘은 요청된 아련을 위해 왕좌방으로 향합니다. 레이는 호조를 보고 놀라고 호조는 주의 깊은 미소로 그를 인정합니다. 회귀하기 전에 그 마법사는 왕 중의 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그의 열렬한 팬이었고 심지어 왕의 최신 업적에 대해 계속 업데이트했습니다. 사람들의 진정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영혼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마법사들은 그처럼 되고 싶어 했고 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행히도 푸른 왕은 또 다른 던전이 무너지고 큰 피해를 입혔을 때 사망했습니다. 괴물과 싸우고 대피를 책임지면서 그는 수백만 명을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사람이 그와 같은 신인을 불렀을까요? 그의 혼란을 이해하고 유리가 앞으로 나아가 자원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의 친구를 보고 놀랐습니다. 하루의 존재는 이해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녀도? 그들 둘은 성스러운 지팡이 기사단의 멤버로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푸른 왕의 엘리트 조직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호조는 던전에서 그들의 도움을 요청했고 하루를 관찰자로 배치했습니다. 그는 클리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그가 얼마나 강한지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리는 그 그룹에 합류했는데 그녀에게 흥미롭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레이는 왕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이제 그를 그들의 대열에 초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존재는 그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왕들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서 그는 젊은 마법사에게 왜 마법사가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는 그가 그 앞에 있는 남자를 얼마나 존경하고 숭배했는지 생각합니다. 카이는 그를 멸시했고 그 현실이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들은 이전의 이유였지만 이제 그의 더 큰 목표는 크로노스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호조는 그가 모든 색깔의 왕이 되고 심지어 자신보다 더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본다고 설명합니다. 회기 이전의 세계에서는 왕 중의 왕조차도 시간과 공간의 신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레이는 그들 모두보다 더 강력해지겠다는 목표를 확인합니다. 호조는 그의 대답에 완전히 만족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 경우 그는 그 소년이 먼저 사도들과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들은 그 제안에 놀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심지어 그들이 마법의 정점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협회홀을 걸어가 큰 방에 도착합니다. 기계 문이 열리자 레이는 푸른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엘리트 마법사 그룹을 마주하고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무리는 다르고 강한 개성의 혼합이었지만 그들의 힘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